네, 용칼 두 번째 섹션입니다. 자, 누가 정봉주 경선조차 반대하나. 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 성추행 관련한 의혹이 제기됐는데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안에서 다음 총선 때 정봉주의 출마를 막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 그에게 경선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 하는가, 그 얘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당내에 반대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왜 정봉주의 길을 막아서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잠시 광고 들으시고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 친구 볼 때마다 이렇게 아주 잘생겼어요. 이 친구. 이 친구 아주 너무 소울이 있네. 저 눈에 소울이 있어요. 네. 아유, 정말 참 너무 좋습니다. 이 친구 참 너무 좋아요. 볼 때마다 그냥 5만 원씩 주고 싶어요. 그냥. 자, 코막힘을 해결해주는 천연 코밤 바른밤을 소개해드립니다. 일부 코뽕 스프레이는 장기간 사용하면 내성이 생기거나 약물성 비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사용하기는 부적절한데요. 바른밤은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서 장기간 사용해도 내성이나 중독을 일으킬 염려가 없습니다. 미국 환경단체 EWG에서 안전하다고 판단한 그린 등급 성분으로만 만들어서 아이들이 부작용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 비소, 수은, 벤젠 이런 거 무검출 네, 전혀 그런 것들이 없다, 이런 인증을 받아서 안전성을 확인받았습니다. 지금 구매하시면 사은품으로 면봉 100피스도 같이 드립니다. 바른밤 네이버나 오픈마켓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네, 바른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이도 구매할 예정입니다. 아이고, 고막혀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친구 참 잘생겼어요. 누구 자식인지 몰라도. 그래, 편안한 잠 자고 있어? 바른밤 바르고. 아이고, 이 친구 누군지 좀 알고 싶네요. 진짜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예. 자, 우선 그 야당 사정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안철수 전 대표가 많은 기자와 카메라를 불러서 이렇게 촬영하면서 나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 소위 최후 통첩이 될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개인 회사의 오너가 최고 경영자를 해고 통보하는 격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 번도 안철수가 오면 조건 없이 물러난다는 말을 내 입으로 한 적이 없다. 안철수 전 대표가 당원으로서 요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그걸 다 들어줄 거라는 말이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손학규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의 제안을 모두 거부함에 따라 이제 안철수 전 대표는 따로 나가서 당을 차려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당초 계획이 바른미래당을 리모델링해서 실용적 중도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독자적인 신당 창당 수순만 남게 됐어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안철수와 같이 행동할 의원들 7명 중에 6명이 비례대표입니다. 한 명은 권은희 의원. 네. 그래서 손학규 대표가 은혜를 베풀어서 이 6명 출당시키면은 그 7명 갖고 당 만들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해줄 손학규 대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자, 게다가 지금 손학규 대표 안 물러나면 정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내쫓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 사실은 이제 국고보조금이 2번 들어옵니다. 2월에 정기 국고보조금, 이 지금 20석이어서 지금 원내 교섭단체 아니겠습니까? 원내 교섭단체 단 한 석 차이로 천당과 지옥입니다. 그리고 또 총선
때 쓰라고 또 정당에다가 또 국고보조금이 내려옵니다. 이게 다 합치면 한 200억 됩니다. 이 현금 실탄. 이거를 두고 안철수가 나가서 한 명의 지역구 의원 한석 갖고 정당을 하면은 기호 10번이 될 것 같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기호 10번. 기호 10번. 그런 참 아주 황망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안철수 신당이 나온다 하더라도 예전 같은 파괴력을 낼 수 있을지 이게 의문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호남계 의원들이 막판 중재에 나섰어요. 이들은 손학규 체제와 안철수 신당이 모두 반대하면서 외부 인사로 중립 비대위를 꾸리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테면은 박주선, 김동철 그리고 주승용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또 딴 마음을 또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 참 바른미래당은 이래서 되는 일도 없이 지금 일이 꼬여버렸습니다. 안철수 대표. 그러니까 좀 손학규 대표가 받기 좋게끔 이렇게 좀 제안을 했어야지. 나가시라. 필요 없다. 이거는 너무 좀 심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우리 만덕산 정신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철수형이 그렇잖아요. 만덕산 정신을. 이게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안철수 쪽에다가 이 딜을 걸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손학규 대표가 나한테 비례대표원 5석 정도를 달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을 갖다 앉힐 테니까 나한테 5석을 달라. 내가 5석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아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철수 형이 그거 받지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안철수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만두시라. 이렇게 손학규한테 통보를 했고 손학규 대표는 내가 당대표인데 내가 안 물러나면 그만인데 이러면서 지금 철수 형이 요구했던 것들을 묵살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만덕산 형님은 그래서 200억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요. 철수 형 따로 나가서 당 차리기 쉽지 않을 걸요. 권은희만 갖고 무슨 당 만들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참 이렇게 정치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철수 형은. 정치가 안 되는 것이 그래도 미덕으로 작용할 때도 있어요. 보면은 순수하거나 때묻지 않거나 노회하지 않거나. 그런데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무슨 유아틱한 수준의 정치를 하고 있어요. 정치권에서 현실 정치에서 가장 말이 안 통하는 사람 3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황교안, 유승민, 안철수입니다. 이 3사람이 지금 야권 통합을 한다면 해야 될 사람들인데 되겠습니까? 야권 통합 안 될 거예요. 정말 안 될 겁니다. 한다 한들 감동이 없을 겁니다. 전 그렇게 예측하고 또 판단합니다. 자유한국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인데 황교안 대표가 2000년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시절에 그때 공천을 할지 그 식으로 공천할지 이게 관심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2000년 때 예를 들면 김윤환, 이기택 같은 사람들을 내쳤습니다. 굉장한 그 지분이 있는데 김윤환, 이기택을 내쫓았어요. 김광희를 내쫓았어요. 이 사람들이 나가서 따로 당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민국당, 민주국민당이었나? 민국당 만들어가지고 폭망했죠. 지역구는 춘천의 한승수 하나 됐고 비례대표 전국구는 이름도 기억합니다. 강숙자. 딱 2명밖에는 당선자를 내지 못했어요. 하여간 원내 정당이 되긴 했지만은 김윤환 낙선, 이기택 낙선. 정말 김광일 씨는 우리 떨어지면 다 영도다리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영도다리로 끝내 가진 않았어요. 하여간 그때 이회창 총재가 개혁공천을 했습니다. 그 개혁공천의 아이디어를 짠 사람이 바로
보수의 책사로 통했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었어요. 윤여준 전 장관 그때 이제 이 원로 정치인들 다 몰아내고 그 자리에 원희룡, 오세훈 같은 새 얼굴로 채웠죠. 그 당시에 이제 이야기를 윤여준 전 장관이 했는데 삼김시대 청산을 위해서 김윤환, 이기택 전 의원을 잘라야 한다고 했을 때 이회창 전 총재는 처음에 당신 미쳤습니까? 이렇게 격분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는데 하지만 과감한 쇄신 공천 결과 한나라당은 국회 전체 의석 273석 가운데 133석을 얻으면서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었죠. 자, 개파 싸움에 치여서 강한 리더십을 확립하지 못했던 이회창 전 총재는 총선 승리를 바탕으로 대권 주자로, 그러니까 확실히 그 한나라당의 당주로서 그 자리를 지키게 됐고 대세론도 굳혔어요. 자, 근데 황교안이 제2의 이회창이 되느냐? 이건 참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한국일보는 1998년 국회의원 보선에서 서울 종로 출마를 권유받았지만 낙선을 걱정해서 출마하지 않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같은 선거에서 98년 종로 선거에서 당선돼 입지를 다졌고 험지인 부산 선거에서 도전을 했지만 우리 한국일보가 오보를 냈네요. 요즘 참 한국일보 이렇게 그 기사를 함부로 써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때 98년 총선에서 당선이 됐죠. 서울 종로에서. 그리고 나서 2000년 총선에 부산 강서구에 출마했던 거 아닙니까? 험지인 부산시장 선거에 잇따라 도전하지 않았어요. 뭘 잘못 알고 계시네. 우리 한국일보가. 부산시장 선거는 훨씬 그 이전 문정수 씨하고 붙었지 그때. 95년인가? 그때 붙었지. 그러니까 시점상으로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종로 선거에서 당선되고 2000년 총선에 부산에 나왔고 낙선했고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당선이 돼서 민주당 후보가 됐고 그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98년 총선 이후로 노무현 후보는 부산시장 선거에 나간 적이 없어요. 아이고 한국일보 정말 참. 근데 그때 98년 서울 종로에서 노무현하고 붙었을 때 질 것 같으니까 이회창 후보가 그때 보선에 나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황교안이 나가지 않으면 그러면 대선에서도 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분석보다는 2000년 당시 상황과 지금 2020년 상황은 다르죠. 20년이 지났는데 무엇보다도 그때의 그 당 총재는 보수였어요. 보수 정치였습니다. 모든 것을 쥐던 전제 군주적 그런 리더십이었다고요. 근데 지금 당대표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공천권을 지금 황교안 씨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때는 2000년에는 한나라당밖에 없었어요. 별도의 당을 만든들 되지도 않아. 근데 지금 보수 정파가 갈리갈리 찢긴 상황이고 또 지금 자유한국당에게 확실하게 힘이 실리지도 않았어요. 낙천돼 가지고 따로 민국당 만든 그 상황이 아니라니까. 그 나름대로 우리 공화당도 자기 체력을 갖추고 지금 선거에 임하고 있고 바른정당으로 나갔다가 지금 새로운 보수당이 된 그 당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 당이 무슨 보수의 권력 재편의 중심이 되긴 어렵겠지만은 황교안이 공천 혁신으로 제2의 이회창이 되느냐? 천만의 말씀. 이회창은 그래도 그때 2000년에는 그래도 반듯한 판사 이미지가 있었다고요. 정치에 때묻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아니 황교안한테 그런 신선미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회창식 공천 대학살을 하게 되면은 국민들에게 환심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아니 대학살의 주체가 될 수는 없지.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우리
교환이요. 자, 그렇습니다. 닮은 꼴 황교안, 이회창식 공천대학살 재현할까? 저는 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이회창 씨는 그나마 좀 이미지가 좋았어요. 황교안이 그러냐 이거예요. 예. 또 그런 아이디어가 있냐 이거예요. 또 그만한 정치적 역량이 있냐 이거예요. 또 이회창이 가능했던 시대, 즉 전제 군주적 리더십이 통하던 그런 시대냐 이거예요 지금이. 예? 사실은 그때는 뭐 김대중 대통령이 무슨 뭐 독재를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당시에는 보수 정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여당이었던 새천년 민주당도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중심이었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지금이야 어디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당을 장악하고 공천에 관여하고 어디 그런가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하여간 2000년 이회창식 공천 대학살로 자유한국당이 뭐 덕본다? 이거는 뭐 굉장히 무리한 억측이고 해석입니다. 네, 이번에는 정봉주 전 의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 2018년 성추행 의혹을 받고 정치권을 떠났다가 지난해 10월 관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최근 서울 강서갑 출마를 선언했는데, 예, 여기까지는 한겨레가 기사를 아주 잘 썼어요. 2단계에서부터 오보를 내는 언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은 프레시안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프레시안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이유로 재판을 받은 것인데요. 그 재판 결과 무죄로 판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언론, 한국일보 같은 경우, 요새 삐꾸가 많습니다. 한국일보가 정봉주 전 의원 성추행 관련한 재판이 아닌데 여기서 무죄를 받았다. 그래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프레시안에 대해서 정봉주 의원이 이른바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 아니에요? 프레시안 주장에 따르면은. 프레시안이 정봉주 의원에 대해서 성추행했다 이렇게 보도를 해가지고 프레시안 나쁜 언론이다 이런 식으로 정봉주 전 의원이 대꾸를 했고, 이걸 갖고 프레시안이 정봉주 전 의원을 고소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1심 재판부는요, 정봉주 전 의원이 성추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부터 규명을 해야 정봉주가 프레시안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따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성추행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재판 과정에서 규명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판단은 정봉주는 성추행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무죄는 프레시안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무죄이면서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무죄입니다. 판결문 읽어보세요. 다 나와 있어요. 다 찾아보기 힘들면은 김용민 페이스북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정봉주 전 의원은 1심 무죄를 받았지만 2심, 3심이 남아있다. 게다가 젠더 폭력과 관련된 문제는 매우 민감하다라면서 부담감을 토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2심에서 3심에서 엎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정봉주가 죄인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아니, 공당, 그것도 이번 총선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민주공당이, 법치주의 민주공당이 말이죠, 아직 나오지도 않은 2심 결과를 예단하고 1심 무죄 판단을 묵살한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정봉주는 불안하다, 저 언제 어떻게 또 사고 터뜨릴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참 너무 그런 얘기 들으면 슬퍼요. 그러면 인상 비평으로 정봉주는 사고 칠 것 같으니까, 가벼운 사람이니까 저 사람 공천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이런 민주당이라면 너무 슬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정치는 현실이고요. 또 그런 이미지가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정봉주에게 그렇게 공직선거 출마 기회, 민주당 간판을 들고 출마할 기회를 준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할 전략가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전략도 좋고요, 선거 승리도 좋은데 그것도 다 상식과 합리적 판단에 근거해야지
인상 비평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매도하고 사람에 대해서 예단하고 단죄하고 뭐 이런 게 다 있습니까? 이게 민주공당 맞습니까? 정봉주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죠. 정봉주가 뭐 허경영쯤 돼가지고 뭐 민주당하고 정체성이 전혀 맞지 않는데 갑자기 출마한다고 들어와가지고 말하자면은 입당 원서 내고 뭐 그 출마 신청을 하고 어제 이런다면은 검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국회의원을 지냈고요. 초선이었지만은 그리고 BBK 관련한 의혹을 온몸을 던져서 제기했고 그 당시 당으로부터 포상받았어요. 그러나 MB한테 고약하게 얽혀서 결국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1년 동안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뭐 박근혜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박근혜 정권이 사면해 줄 리 없을 것이고요. 그렇게 4년 기다렸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 1년 지나가지고 결국 사면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이제 서울시장에 나가려고 했다가 잘못된 가짜 미투 때문에 결국에는 좌초됐죠.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당했어요. 출마하려고 하는데 당신에게는 아주 고약하게 나쁜 인상이 남아 있으니까 출마하지 마.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 원 모시기 원이 아니지. 그 누구지 이름이 원씨인가? 그 왜 있잖아요. 그 2호 영입 인사. 그 사람 건하고 얽혀가지고 정봉주를 성추행범으로 여전히 보는 시각. 심지어는 김용민이가 성추행을 했대요. 뉴스원. 두고 봐 뉴스원. 난 끝까지 가. 내가 일단 관용을 안 한다라고 했으면은 끝까지 관용 안 합니다. 뭐 하멍차사 아니 뭐 아이가 온갖 그 뭐 간부가 찾아와서 그렇게 해서 용서를 구해봐야 용서를 해주질 않습니다. 나는 성추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한테 섹스 스캔들이 있으면 한번 좀 찾아와서 당신 이런 성추문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해. 저는 성추문이 없습니다. 성추문이 없어요. 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막말이 성추행은 아니죠. 예. 최소한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하여간 정봉주 의원은 있지도 않은 성추행건 때문에 그 인상으로 여전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을 위해서 온몸을 던졌던 사람한테 민주당이 이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대선은 안 될 대통령을 막아섰던 정봉주. 그 불이익을 온몸에 치고 그건 7, 8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에 대한 대답은 당신이 선거 후보로 나오면은 우리 선거에 악영향이 있으니 꺼지라고. 예, 참 정치가 비정한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비정한 겁니까? 일단 뭐 정봉주 의원은 불출마 공고를 받은 바 없다 이렇게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 지금 정봉주는 불출마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분들 제가 뭐 취재를 해보니 몇 사람으로 요약되더군요. 네, 페미니스트이신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그 성범죄가 유죄 추정 원칙이라 하더라도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면은 뭐 무슨 유죄 추정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폭로와 수사가 이어지는 단계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면 일단 2심 판단 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1심에서 무죄 받아도 최종심 때까지 유죄 추정 원칙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법체계가 그런가요? 당내 페미니스트 의원 여러분, 그 무슨 판단이든 좀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합시다. 사람을 그렇게 소모품으로 도구로 여기지 마시고요. 이 사람 억울한 성추행 누명을 썼을 수 있겠구나.
라고도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섹션이었습니다.